자, 해보자. 자, 일단 여러분 세금도 돈 나가는 거니까 순자산의 감소죠. 맞죠? 그래서 원칙은 자산이냐, 비용이냐, 그죠? 사유출이냐. 대부분의 세금은 비용일까요? 자산일까요? 사유출일까요? 대부분의 세금은. 비용의 비용. 세금을 여러분 잘못해서 내는 세금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세금이다라는 건 원칙은 당기송금 비용이에요. 대부분의 세금이. 아셨죠? 여기 당기송금이 비용이잖아요. 비용.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세금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그 주민세라고 들어보셨어요? 주민세?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사시면 아마 주민세는 부모님이 내주실 거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따로 사신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주민세 내라고 거기서 날라올 거예요. 내가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내 사무실이 해당 지역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뭐 그런 내는 주민세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 주민세 세 가지는 전부 다 비용을 인정해줘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세금이 혹시 종부세라고 좀 들어보셨어요? 줄여서?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요, 좀 시가가 내가 이제 시가가 좀 어느 정도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라는 걸 내거든요. 내가 시가 뭐 비싼 토지나 건물 가지고 있는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비용이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됐죠? 근데 들어보실게요. 이건 당연한 건데 들어보세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것들은 원칙이 비용 맞아요. 근데 만약에 대표이사가 내야 될 재산세를 회사가 대신 내줬대요. 그러면 송금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사회출이 되겠죠, 그건? 상여 같은 거? 당연한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대부분의 조세가 단기 송금이다라는 건 회사에 관련이 있는 세금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다른 사람 거 내주면 안 돼요, 이거. 자, 이제는 우리가 세금 중에서 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세금이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취득세. 알고 계시죠? 취득세? 그죠? 우리 취득세는 무조건 자산 취득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은 비용이 아니라 일단 자산 잡힌 다음에 나중에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건물에 대한 취득세면 건물 잡혔다가 나중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뭐 관세는 낸 적이 없지만 관세도 우리 뭐 상품 사면서 관세 냈다라고 하면 상품에 더하잖아요. 그죠? 그러고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제 문제는 사회 유출입니다. 부당한 유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개인데, 뭐 이거는 어렵진 않아요. 여기 가산세요. 아마 여러분 가산세 들어보셨죠? 세무 2급 때. 우리 가산세는 뭐냐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우리가 세법에서 두드려 패는 세금이 가산세예요. 그러니까 세법상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당연히는 부당한 유출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지금 문제는 뜬금없이 사유출인데 법인세, 법인분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가 갑자기 사유출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뜬금없이 이렇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왜 법인세, 법인분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가요 사유일치인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요. 보세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번에 법인세를 냈대요. 일단 법인세를 내면 당연히 차변에 법인세 비용 이렇게 적겠죠. 맞죠?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10원. 근데 우리 어저께 법인세는 여러분들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한대 안 한대요? 안 한다라고 했죠? 맞죠? 어저께 두 가지로 설명드렸어요. 뭐냐면 순환의 오류가 발생하는 게 제대로 된 이유. 맞죠? 아니면 좀 약간 대충 설명드리면 우리가 법인세 차감전 소득 가지고
우리가 법인세를 다시 세무서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이미 법인세가 빠져있는 숫자니까 법인세 차감전으로 돌리려면 법인세를 송금 불산입해야 된다라고 썼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나 법인분 지방소득세나 농어촌 특별세 있죠. 이것 좀 설명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 시험에 나오거든요. 뭐냐라고 하면 여기 법인분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있죠.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가세라고 해요. 부가세. 조심하실 게 부가가치세랑 부가세는 다른 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아예 독립적인 세목이에요. 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 아예 독립적이에요. 독립적. 근데 부가세는 뭐냐면 종속적인 세금이에요. 종속세라고 하거든요. 종속이 뭔지는 아시죠? 종속. 그러니까 우리가 왕과 신하가 있다면 신하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속적인 세금이에요. 그럼 그 종속적인 세금은 본래의 세금에 덧붙여서 내는 세금이 부가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법인분 지방소득세와 농어촌 특별세는요, 법인세에 딸려진 종속세인 부가세예요. 아셨죠? 일단 이렇게? 알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종속세 있죠? 종속세는 우리가 뭐처럼 보냐면, 본세처럼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세는 본래의 세금처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법인분 지방소득세나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가 법인세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처럼 취급해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그래서 시험에서 법인분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법인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세무종 하실 때. 아셨죠?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얘네들이 법인세 등이 되는 건 세 가지 더해가지고 해줬어요. 이렇게. 자, 근데 세법은 이렇게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한 걸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적게요. 법인세 영원히 인정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세법은 일단 먼저 고치고 시작할게요. 자, 이 자본이라 좀 일단 먼저 표현할게요. 자, 뭐냐? 자, 일단 장부에서는 이 세 가지의 세금을 비용 잡겠죠. 법인세 등이라고 해가지고요. 동의 되시겠어요? 비용. 근데 이거 주주와의 거래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죠?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데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은 만들어낸 자본이지 주주와의 거래 자본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기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회유출의 정의가 있어요. 들어보실게요. 사회유출의 정의는 뭐냐면 실제로 이 뜻이에요. 사회유출이란. 회사가 장부에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렇죠? 장부에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이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한 걸 주주와의 거래는 아니지만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가 사유출이다라는 게 사유출의 실제 정의예요. 실제로는 그래요. 근데 왜 세법이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한 걸 영원히 송금으로 왜 인정을 하지 않냐면 대부분 부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법인세, 법인분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는 부당한 거예요? 부당하지 않은 거예요? 부당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사회유출의 정의에 부합하니까 사유출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사회유출의 정의는 회사가 장부에 비용 처리했어요.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은 주주와의 거래는 아니에요. 근데 순자산의 감소를 세법에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실제 사회유출의 정의예요. 그렇죠? 정의인데 왜 대부분 세법에서 순자산이 감소했고 주주와의 거래는 아닌데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냐면 대부분 부당하네. 대부분. 그렇죠? 그럼 우리는
시험 목적상 그냥 부당하지도 않는데 사회 유출로 처리하는 게 우리 시험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두 개를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정 짜증나시면.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 앞으로 그냥 사회 유출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처럼 그냥 회사가 비용 처리했고요. 세법은 그 순자산의 감소를 자본 거래가 아님에도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게 부당한 유출이니까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사회 유출이다라고 생각하세요. 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부당하지도 않은데 사회 유출이 딱 두 개예요. 지금 하는 법인세 등 얘랑 나중에 하는 기부금 한도 초과. 기부금 한도 초과하면 기타 세율이거든요. 걔네들은 그냥 단순하게 암기 두 개는 아셨죠? 그냥 암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편해요. 실제로는 회사 외부의 자에게 유출되었다가 정의거든, 실제로는. 대부분 부당하니까 우리가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법인세는 귀속이 누구한테 되냐면 국가한테 귀속되잖아요. 국가한테 귀속되니까 얘가 뭐냐면 이거 무시하세요. 기타 세율이에요. 그래서 외우십니다. 법인세는 무조건 송금물산인 기타 세율이에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아셨죠? 암기 무시하시고 이건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요거 했죠, 요거? 매입세, 매입세. 자, 이제는 공과금합니다, 공과금. 자, 주의하실 게 뭐냐?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우리 공과금이라는 건 일상생활에서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은 거죠. 근데 회계나 세법에서의 공과금은 강제적으로 내는 성격인데 세금이 아닌 나머지가 공과금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전기요금 같은 거 아닙니다. 어, 자, 근데 공과금도 마찬가지로 세금처럼 공과금도 원칙은 단기송금 비용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공과금이 꽤 어려운 공과금이 진짜 많아요. 맞죠? 그래서 부탁인데 꼭 외워주세요. 여기도 별표예요, 별표. 어, 음. 자, 여기 단기송금은 비용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원칙은 공과금이 단기 비용이거든요? 비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보는 공과금이 꽤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교재 102페이지에 그 공과금에 대한 설명이 주석 1번부터 주석 5번까지 있긴 할 거예요. 그죠? 물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거기 공과금 있으니까, 설명이 있으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그 주석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1번부터 5번까지 있을 거야, 아마. 자, 해보죠. 이 화면 보시면. 자, 첫 번째. 교통 유발 부담금. 자, 이게 뭐냐면, 요즘 여러분 저기 수원에 최근에 사람들 밀렸던 게 스타필드 있죠? 스타필드. 그러면 우리가 스타필드 처음 생겼을 때 사람이 막 엄청나게 밀렸었잖아요. 뉴스에도 나왔고. 맞죠? 그래서 저 실제로 월요일 날 예전에 한번 좀 쉬었을 때 한번 가보니까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한 달 뒤에 갔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스타필드라는 건물 때문에 교통 혼잡이 야기가 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교통 혼잡을 야기시키는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에 대해서 때리는 공과금을 교통유발 부담금이라고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람도 통제해야 되고, 맞죠? 그런 각종 비용들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통 혼잡을 야기시키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뭐 스타필드가 잘못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비용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럼 얘랑 대비하실 게 여기에는 없는데 똑같은 교시지만 교통사고는 안 돼요. 교통사고는 송금이 아니라 사유출이 되겠습니다. 벌금이니까 벌금.
자, 그리고 폐기물 처리 부담금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 가구 같은 거 버리실 때. 아시죠, 뭔지? 가구 같은 거 버리실 때 여러분들이 스티커 붙여야 되잖아요. 맞죠? 그 스티커를 붙여야지만 나라에서 그거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라에서 그거 소각하거나 매립하거나 할 때 비용 들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부담하라는 거예요. 버리는 사람이. 아시죠? 근데 여러분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내가 몰래 가서 버린 것도 아니고. 그게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환경 개선 부담금. 이게 뭐냐면, 그 여러분 자동차 중에 우리 경유로 가는 애들 있죠? 경유. 경유가 배기가스 진짜 많이 배출해요. 맞죠? 배기가스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뭔가 부착하다, DRP인가? 아무튼 뭐 부착하는 게 있거든요. 아무튼 그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우리 시설물 큰 거 있죠? 백화점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많이 붐비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은근히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이 많이 돼요. 맞죠? 공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오염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출되잖아요. 그러면 그 배출에 대해서 나라에서 매립하고 소각하고 처리 다 해야 돼요. 맞죠? 그런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환경 오염 물질 배출하는 게 몰래 방출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맞죠? 교통 유발 부담과 같이 그걸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책임을 좀 지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정말 잘 나오는 공과금이에요. 그래서 교통유발 부담금, 폐기물 처리 부담금, 환경 개선 부담금은 비용 인정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왜 조심을 해야 되냐? 대비하실 게 얘입니다. 요 폐수 때문에 그래, 폐수. 폐수 배출 부담금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가끔씩 그 어렸을 때 도덕 시간에 폐수 무단 방류하는 거 있잖아요. 몰래 버리는 거. 맞죠? 그 걸려가지고 내는 벌금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똑같은 폐시지만 폐기물 처리 부담금과 폐수 배출 부담금 다른 놈이에요. 그래서 폐수 배출 부담금도 시험에 엄청나게 돼요. 아셨죠? 외워주셔야 돼요. 무단 방류니까 벌금이에요, 벌금. 그래서 벌금에 어디 갔어? 여기 법령을 위반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법령을 위반해서 내는 거면 벌금 등에 해당되니까 부당한 유출이기 때문에 송금불산입 사유유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벌금은 누구한테 내요? 국가. 귀속자가 국가니까 대부분 이쪽은 기타 세출이에요. 벌금 쪽은.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쪽 하겠습니다. 자, 요러한 공과금은 우리가 자산이래요. 세법상 자산. 자산도 미래 송금이죠? 조심해야 돼요. 자, 뭐냐면, 여기 개발부담금.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게 뭐냐면 토지 개발 부담금이에요. 토지 개발 부담금. 뭐냐면은요. 우리가 가끔씩 토지 개발하죠. 토지를 개발하다 보면은 그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 있죠. 시행자가 이득을 취할 때가 있어요. 이득도 취하고요. 그 토지 개발이 되면 토지의 가격이 상승해서 이득을 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그 이득을 본 사람들한테 물리는 공과금이 그러니까 집값, 토지의 집값,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걸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부담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죠? 속된 말로 투기를 좀 방지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안 물리면 뭐 다 몰린단 말이에요, 그쪽에. 알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랑 관련된 공과금이니까 자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 목적사는요. 이해되시겠죠? 자, 재건축은 뭐냐면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재건축하잖아요. 그럼 아파트 재건축하면 기존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건물 가격. 그럼 누가 이득 봐요, 주로? 조합원분들. 조합. 알죠? 조합이나 사업 시행자, 조합이에요, 조합. 알죠? 그러면 또 조합원들이 투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이득 본 조합들 있죠? 조합들한테 그 이제 마찬가지예요. 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물리는 부담금이 재건축 부담금이라 불러요. 그럼 재건축은 건물이죠. 건물이면 자산이니까 자산과 관련된 공과금이니까 얘도 자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오키?
그죠? 우리 시험 목적상은 토지와 관련된 공과금, 건물과 관련된 공과금이니까 일단 자산 잡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회비 쪽 할게요. 회비 쪽. 좀만 참으시고. 요거 한 바로 실기예요. 자, 뭐냐면 주의하실 게 이것도 잘 나와요, 시험에.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협회나 조합 뭔지 아시죠? 뭐 우리 뭐 가끔씩 하다 보면 뭐 대한축구 좀 그렇다. 아무튼 협회, 협회나 조합에 내는 일반 회비는 비용 인정하거든요, 세법에서. 일반 회비. 비용 인정하는데 주의하실 게 협회나 조합에 내는 특별회비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일단. 그러면 일반 회비가 뭐고 특별회비가 뭐냐라는 거예요. 일반 회비는 그냥 그 조합이나 단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매달 내는 회비가 일반 회비예요. 이건 당연히 송금. 알죠? 특별회비는 특별할 때 내는 회비. 뭐 예를 들면 어떤 단체가 갑자기 건물을 옮긴대요. 협회가 건물을 옮기는데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 건물 좀 옮기려고 하는데 회비 좀 내시겠어요? 강제로 걷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예전에는 특별회비를 송금으로 인정했지만 기부한 걸로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장난 좀 치는 거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송금으로 하나도 인정 안 하는 걸로 바뀌었어 옛날에. 알죠? 그래서 얘는 기타 사유출. 알죠? 외우시고. 그리고 요거는 개정되긴 했는데 시험에 내진 않을 것 같은데, 뭐냐면, 우리가 그 50인 이상이 있죠. 사업장 그 상시 고용 인원이 50인 이상이 되면은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돼, 반드시. 알죠? 그리고 100인이 넘어가면 아예 고용하는 벌금까지 때려버려요. 알죠?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보다 이름만 하면 장애인을 고용했는데 벌금이라고? 그냥 장애인을 고용을 미달하게 한 거예요. 아예 안 하거나. 알죠?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벌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것도 기타 사유출이 올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개정이라고 넣긴 했지만 뭐 올해 개정됐고 시험에 최근까지 낸 적은 없어가지고 뭐 밑줄만 쳤는데 외워주시기 바랄게요. 아이고 힘들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주 요거 당연한 거. 뭐냐면 이거 당연한 거예요. 자, 요거 여기 있는 토지개발 부담금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은 세법은 자산이죠. 세법은 자산인데 회사가 자산 처리했대. 당연히 소득처분 없는 거예요. 잘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회사가 비용 잡으면 송금? 불사님. 세법은 자산이 돼야 되는데 회사는 비용 처리했으니까 세법이 자산이 증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당연히 플러스 유보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선생님,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해요? 여러분들, 시험은 비용을 해요. 받아들이셔야 돼. 시험 목적상. 알죠? 자꾸 엇나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회계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안 따져요. 알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여기. 뭐냐면, 벌금, 과료, 과태료. 딱 보시면 아시겠죠? 법 위반해서 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산금이라 해가지고 요 가산금은요 벌금 등을 뒤늦게 납부하잖아요. 그럼 계속 이자 붙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가산금, 체납 처분비는 쌩까세요. 체납하면은 체납 뭔지 아시죠? 세금 안 내는 놈? 그럼 체납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가끔씩 드라마 보시면 빨간 딱지 붙이잖아요. 보셨어요? 빨간 딱지? 그래서 체납하게는 빨간 딱지 붙여. 그 못 쓰게 막으려고. 맞죠? 그리고도 계속 세금을 안 내면 그거를 그냥 가져가 버려요. 가져가면 돈 들 거 아니에요. 그 유지 같은 거 하려면. 그럼 체납자한테 물려버려요. 네가 내라고. 나라에서 그거 유지하려고 돈, 그죠? 여러 가지 비용 썼으니까 너 때문에 발생한 건 네가 내라. 그죠? 그걸 송금으로 인정하면 아싸, 개꿀이지. 그죠?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법을 위반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원칙은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치로 간다라는 거예요. 부당한 유출이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거 있죠.
벌과금, 가상금, 벌금 딱 보세요. 이런 문구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벌금하고 벌과금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요게 짜증나. 이것도 별표예요. 지금 하는 여기가 아이고 참 되게 뭐냐면 벌금이 아니에요. 벌금이 아니면 세법은 송금 인정합니다. 또 조심해야 돼. 뭐 벌금도 벌금이 아니다라는 건 법 위반이 아니에요. 법을 위배한 게 아닙니다. 자, 보시죠. 뭐냐면, 우리가 여기 사계약 있죠? 사계약은 개인들끼리의 계약을 위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언제까지 내가 이자를 주기로 했어요? 주기로 했는데 이자 안 줬어. 그럼 그 법 위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연체이자라고 하죠. 맞죠? 그 다음에 내가 물건을 언제까지 납품할게요 라고 했는데 납품 안 한 거예요. 납품 안 해가지고 내는 거 우리가 지체상금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체, 지체. 여기에서 핵심되는 문장은 얘예요. 연체, 지체, 연체. 요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 요런 말 들어가면은 우리가 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씩 전기요금 밀렸어요. 그럼 벌금이라고 해요. 나 벌금 내러 가 그래요? 안 그럴걸? 맞죠? 벌금 내러 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도 은행에서 내가 이자 밀렸어. 그래서 연체 이자네요. 벌금 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쪽이. 그렇죠? 그래서 연체, 지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일단 벌금이 아니니까 송금으로 인정하는데 단순히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건 좀, 이게 노파심이 한 번 나와가지고, 노파심, 딱 한 번 내가지고, 그 뭐냐면, 우리가 4대 보험료 있죠? 4대 보험료를 연체하면 그것도 법 위반은 아니에요. 법 위반은 아니니까 연체료는 우리가 송금 인정하거든요. 근데 건보료는 법에 문구가 그렇게 있어요. 건보료를 연체하면 벌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건보료는 그냥 연체하면은 우리가 송금 불산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문구가. 그래서 높아시 할게요. 다른 보험료는 문제가 없는데 건보료는 그래요. 그래서 정 힘드시면 버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내년도 한 번이다 한 번. 알죠? 자, 그럼 좀 많이 쉬었다가 컴퓨터 켜주시고요, 여러분들. 자, 컴퓨터 켜주시고요. 우리 쉬셨다가 3시 25분 있죠? 3시 25분에 이제 실기 들어갈게요. 자, 교재는 400